안녕하세요. 코만단트 초이입니다. 잠수함은 물속에서 위험물을 어떻게 피하면서 항해할까요? 잠수함에서 밖을 볼 것이라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관광 잠수정에나 있는 이야기입니다. 군용 잠수함에는 유리창이 없습니다. 레이더도 물속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잠수함은 바로 소나가 있기 때문에 물속에서 항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잠수함에는 소나가 꼭 필요하고 어떤 잠수함의 성능을 이야기할 때 소나의 성능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소나는 너무나 방대한 분야입니다. 제 주위에도 일평생을 이 분야에 헌신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조심스럽지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잠수함에는 소나가 어디에 있을까요?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이 속에 여러 종류의 소나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소나는 주수동 소나입니다. 모든 소나 중 단 하나만 설치하라고 하면 이 소나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소나는 표적의 소리를 듣고 표적의 방위를 식별하는 소나입니다. 이 소나들은 한 세트로 작동해서 표적의 방위와 거리를 측정하는 거리 측정 소나입니다. 이 소나는 펄스 신호를 수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인터셉트 소나입니다. 펄스 신호란 계속해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고 일회성 소리, 즉 저기 능동 소나를 작동했을 때 핑 하는 소리, 수중 폭발음 같은 소리를 말합니다. 이 소나는 선체 옆구리에 붙어서 저주파를 탐지할 수 있는 측면선 배열 소나입니다. 소나의 길이가 길어지면 더 낮은 주파수대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소나는 측면선 배열 소나보다도 더 낮은 저주파까지 탐지할 수 있도록 배가 끌고 다닐 수 있는 예인형 선배열 소나입니다. 또 이곳에 전방을 탐지할 수 있는 능동 소나가 있습니다. 하나씩 조금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본이 되는 주수동 소나입니다. 주수동 소나는 잠수함 자체 소리의 간섭을 최대한 피해서 소리를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 표적 소음을 잘 듣고 그 소리의 방위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소나는 이렇게 둥글게 배열해서 어느 방향에서 소리가 들어오는지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소리의 방향이 표적의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소리의 방위를 정확히 알려면 소나의 크기가 클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큰 소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는 주 소나를 이곳 함교탑에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곳은 공간이 좁기 때문에 최근에는 거의 모든 잠수함이 함수 쪽에 설치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잠수함의 가장 앞쪽 이곳은 무장 발사관을 설치하기에도 가장 적합한 곳입니다. 소나를 설계하는 사람들은 이 공간을 최대한 소나의 공간으로 이용하려 합니다. 하지만 무장 발사관을 만드는 사람들은 최대한 많은 발사관을 넣고 발사관 관련 장치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하여 소나와 무장 발사관을 둘 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습니다. 무장 발사관을 피해 소나를 잠수함 갑판 위에 붙이기도 하고 아래에 붙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형태는 잠수함 기동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최근에는 돌출된 형태가 아니라 대부분 선체 안쪽에 설치하는 추세입니다. 선체 안쪽에 넣어도 무장 발사관과 배치를 잘 해야 합니다. 이렇게 발사관 아래에 넣기도 하고 발사관 위에 설치하기도 합니다. 소나가 발사관 위에 있으면 자망 중에는 물속에서 젖어 있다가 부상하면 공기와 접촉되기 때문에 젖었다 말랐다를 반복하면서 소나의 수명이 단축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소나 센서에 이상이 있을 때 수상해서 정비하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소나가 발사관 아래에 있으면 소나 센서가 항상 수면 아래 젖어 있어서 수명이 긴 장점이 있고 수상 항해를 하면서도 소나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비를 하려면 잠수함을 상가대에 올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주 수동 소나의 종류는 약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통 모양 소나, 공 모양 소나, 말발굽 모양 소나가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이 원통형 소나입니다. 원통형 소나는 가장 경제적이고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 소나는 표적의 방위만 알 수 있고 고각을 알 수 없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즉, 접촉된 표적이 나보다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는 모릅니다. 수상 표적이야 당연히 수면에 있다고 보면 되겠지만 적 잠수함 같은 수중 표적의 고각을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공 모양 소나는 표적의 방위도 알 수 있고 표적의 고각을 알 수 있습니다. 잠수함이 물속에서 다른 잠수함을 만나든지 적 어뢰를 접촉하든지 하면 그 표적이 나보다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원통형 소나보다 공 모양 소나가 더 유용합니다. 하지만 공 모양 소나는 비싸기도 하고 설치 공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곳에 어뢰 발사관이 있기 때문에 공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큰 잠수함은 이렇게 어뢰 발사관을 옆으로 빼고
앞쪽 모든 공간을 소나에게 할당하여 공 모양 소나를 설치합니다. 또 최근에는 공간 문제도 해결하고 소음 접촉 능력도 키울 수 있도록 함수에 이렇게 생긴 말발굽형 소나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이 소나는 잠수함 설계자가 가장 좋아하는 형태의 소나입니다. 잠수함은 최대한 스텔스형으로 만들고 그 선체에 맞춰 말발굽형 소나를 설치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급 기술이 필요하고 한미 쪽 탐지 범위가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거리 측정 소나는 좌현의 3개, 우현의 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표적의 거리를 알려면 2개의 상수를 알면 됩니다. 우선 이 소나들 간의 거리가 사전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표적의 소음은 이 소나들에 수신될 때 시간차가 생깁니다. 이렇게 소나 센서 간의 거리 d와 수신 시간차 델타 t를 이용하여 표적의 방위와 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소나의 길이가 짧으면 고주파 소리밖에 못 듣지만 긴 소나는 저주파 소리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고주파 소리는 멀리 가지 못하지만 저주파 소리는 멀리까지 가기 때문에 잠수함은 가능하면 긴 소나를 붙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길게 배열하는 소나를 선배열 소나라고 하는데 현척 선배열 소나는 평평하게 일직선으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잠수함의 길이가 어느 정도 길어야 합니다. 실린더 모양 소나나 공 모양 소나는 소리가 들어온 방향으로 표적의 방위를 바로 알 수 있지만 선배열 소나는 저주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표적의 방위를 바로 알지는 못합니다. 여기에도 거리 측정 소나와 마찬가지로 신호 처리 기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정 간격으로 소나를 배열하여 센서들 간의 거리를 1차 상수로 두고 소리가 들어오는 시간차를 2차 상수로 하여 표적 방위를 계산합니다. 다음은 예인형 선배열 소나입니다. 수중에서 이런 긴 줄을 뺐다 넣었다 하려면 불편합니다. 꽁지를 달고 다니면 아무래도 성가시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예인형 선배열 소나를 운용하면 잠수함 자체 소음에 간섭을 받지 않고 아주 멀리서 조용히 들리는 소리도 잡을 수 있기에 불편을 감수합니다. 예인형 선배열 소나의 표적 방위 계산 기법은 앞의 현척 선배열 소나의 원리와 같습니다. 소나를 센서들 간의 거리를 1차 상수로 두고 소리가 들어오는 시간차를 2차 상수로 하여 표적 방위를 계산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센서들 간의 거리를 1차 상수로 두고 소리가 들어오는 시간차를 2차 상수로 하여 표적 방위를 계산하면 표적 방위의 가능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곳 아니면 이곳이 되겠죠. 이를 거울 효과, 미러 이펙트라고 합니다. 현척 선배열 소나는 양쪽 현측이 있기 때문에 표적이 있는 현척 소나에 더 센 신호가 들어오기에 미러 이펙터를 식별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인형 선배열 소나는 좌우로 구분되지 않는데 표적 방위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어떻게 알까요? 정답은 모릅니다입니다. 어느 쪽이 정확한 표적인지 알려면 다른 센서들이 접촉한 신호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센서들이 접촉하지 못하는 신호라면 변침을 한번 해보면 됩니다. 가능성 1과 2가 있었지만 변침 후에는 가능성 1은 그대로 남아있는 반면 가능성 2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성 1이 진짜 표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인형 선배열 소나는 변침 중에 선이 이렇게 휘어져 있으면 표적의 방위를 알지 못합니다. 센서가 완전히 펴지고 안정이 되도록 잠수함은 일정한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인터셉트 소나는 표적의 펄스 신호를 접촉해서 식별하기 위한 소나입니다. 구남이 달고 있는 능동 소나와 어선이 달고 있는 능동 소나의 신호 종류가 다르겠죠. 또 구남 중에서도 함형별로 장착된 능동 소나의 특성이 다릅니다. 인터셉트 소나는 이 신호를 바로 분석해서 표적이 어떤 표적인지를 식별해냅니다. 이상은 모두 수동 소나였고 잠수함에 능동 소나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능동 소나는 자체 소나 핑을 발신하여 그 반향음을 잡는 것입니다. 핑을 쏘면 이와 같이 표적의 방위 거리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수함에는 능동 소나를 가급적 사용하지 않습니다. 적에게 들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적이 부설해 놓은 기뢰를 탐지할 때 같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잠수함 소나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물어봅니다. 최첨단 잠수함도 물속에서 소리 없는 표적을 잡을 수 없나요? 정답은 맞습니다.입니다. 이론적으로 얼음 덩어리 같은 것이 물에 뜨지도 않고 가라앉지도 않고 수중에 떠 있다면 잠수함이 수동 소나만 이용해서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최첨단 잠수함이라고 해도 잠수함 요원들은 하늘의 운을 맡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잠수함에서 소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관심 있는 잠수함이 어느 곳에 어떤 소나를 장착했는지를 보고 그 배경을 추측해 본다면 여러분의 잠수함에 대한 흥미가 배가 될 것입니다. 이상 코만단트 조이였습니다.